머리가 지끈지끈, 피로, 스트레스로 인해 두통에 시달리는 사람들. 하지만 대부분 두통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통을 방치할 경우 만성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만성 두통 환자 4명 중 1명은 진통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통제를 과다 복용할 경우 내성이 생겨 두통이 더 자주 오거나 증상이 심해질 수 있는데요. 때문에 두통의 원인을 알고 유형에 맞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 TV닥터에서는 진통제 없이 한방으로 두통을 다스리는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찬바람을 맞게 되니까 저도 머리가 약간 쨍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요? 네. 이렇게 약간 두통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네. 계절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예, 날씨나 계절에 따라서 두통이 발생되는 빈도가 네.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보면 날씨나 계절과도 관련이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요즘처럼 날씨가 이렇게 많이 추워지는 경우에는 머리에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고 머리 혈관이 수축이 되다 보면 혈액순환이 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두통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아무래도 봄이나 가을보다는 겨울이나 네. 또 에어컨을 많이 켜는 여름에도 오. 두통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계절하고도 관계가 있고 상당히 흔한 질환이 두통인데 원인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예, 옛날에는 야외에서 이렇게 몸으로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네.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두통이 많이 생겼었는데 요즘에는 머리를 쓰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이렇게 직장에서 어떤 업무 스트레스랄지 아니면 가정에서의 뭐 갈등이랄지 금전적인 문제 아니면 사회에서의 사람 사이의 어떤 이런 갈등 문제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요즘에는 그런 두통이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두통이 많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 공감 가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전에는 몸으로 많이 움직였지만 요즘에는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만큼 두통도 더 흔한 질병이 됐어요. 그런데 두통이라고 그래서 다 병원 찾아가진 않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그냥 완화시킬 수 있는 두통도 있는가 하면 꼭 치료가 필요한 두통도 있단 말이죠.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정도는 두통이 있다고 합니다. 90% 이상 거의 모든 거의 대부분 대부분이죠.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통은 한 번씩은 다 겪는데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일과성으로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두통이라 별다른 치료 없이 넘어가도 뭐 자연스럽게 낫는데 네. 남자의 한 57%, 또 여자의 한 66% 정도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심한 두통,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심한 두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여자가 조금 더 많네요. 네, 조금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두통 환자분들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두통을 심하게 앓으신 분들이 문제는 자주 앓으신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제 두통이 좀 심하게 앓으시는 분들은 네. 반드시 어떤 검사나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고통스러워서라도 병원을 찾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한 두통을 너무 자주 앓는다 싶으면 꼭 치료가 필요한 두통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두통 겪어보시면 양상이 조금씩 다르지 않던가요? 어떨 때는 좀 한쪽이 좀 지끈지끈 아플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막 뒷목이 이렇게 당겨서 목을 막 젖히게 될 때가 있고 지금도 저는 약간 이게 긴장성 두통이 약간 왼쪽이 약간 두통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병의 종류에 따라서 두통도 이렇게 나타나는 부위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네. 예, 눈에 녹내장이 있다거나 해선 안과 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부비동염 같은 네. 그런 어떤 코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안면신경 쪽이나 3차 신경통에 문제가 있게 되면 앞머리가 아프다고 보통 많이들 느끼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 막 코감기 걸리면 앞에 네.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보통 우리가 전두통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쪽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편두통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머리가 많이 아프게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뒷머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막 뒷목 잡고 이렇게 넘어가시잖아요. 예, 뒷목 잡고 넘어가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 부분들이 이렇게 혈압이 쉽게 잘 오르는 평소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 고혈압 환자분들이 네. 뒷머리가 많이 당기고 아픕니다. 예. 그리고 두정통이 있네요. 예, 여기서 두정통은 머리 두자, 꼭대기 정자, 머리 가장 위에 이렇게 정수리 부분 네. 부분인데 이 정수리 부분은 뇌종양 같은 경우도 있지만 심적인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화가 난다거나 뭐 분노에 못 이기는 경우에 네. 완전히 뭐 머리 뭐 뚜껑이 열린다. 야, 그렇죠. 꼭지 돈다라고 꼭지 할 때 우리가 그런 부분이 특히 이제 두통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네. 두통이 좀 아주 좀 심하게 옵니다. 두통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렇군요. 네. 그럼 꼭지가 도는 뚜껑이 열리는 게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설명해 주신 건 어느 정도 다 원인이 있었어요. 뭐 코에 비염이 있다든지, 네. 뭐 혈압이 높다든지, 뭐 뇌의 질환이 어쨌든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두통이 왔는데 사실 원인이 없는 두통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한방에서는 두통이 오는 원인이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예를 들어 뭐 날씨에 의해서 온다든가 외부 요인에서 오는 네. 외감 두통, 그리고 내 몸의 어떤 신체적인 이상에 의해서 네. 오는 어떤 내상 두통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감 두통이라고 하면 너무 추워서 네. 한기를 맞아가지고 너무 추워서 오는 두통. 아까 조금 그러니까 전에 찬바람 불 말씀드렸던 때 머리 아픈 게 네, 이런 머리 아픈 거네요. 거. 풍한 아니면은 두통. 그런 거를 우리가 풍한 두통이라고 하고요. 예. 아니면 너무 더워서 너무 더운 날씨에는 열이 막 올라오다 보니까 두통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풍열 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습한 날씨, 습이 너무 많아서 네. 오는 풍습 두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있습니다. 사우나 들어가서 머리 아픈 것도 이런 거예요? 예, 그런 경우는 더 이제 열이 있어서도 오고 아. 습이 너무 많아서 습기가 많아서도 오는 두통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 몸의 이상에 의해서 오는 두통이 있는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면 우리가 간양 상황이라고 하는 두통이 발생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소화기가 많이 안 좋아도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식체가 있다든지 하는 네. 경우에는 우리가 비위허약이라고 하는 비위허약 두통이라고 이야기를 맞아요. 합니다. 체했을 때 머리 아프더라고요. 예, 많이 머리가 아프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소에 너무 과로했다든지 아니면 체질적으로 좀 너무 약하다든지 아니면 성생활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런 것도 우리가 있어요? 신종 부족 두통이라고 하는 방문 분류법들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서 어디 뭐 외상을 입었다든지 멍이 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한 경우 네. 어혈로 인해서도 두통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 몸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네. 외부적인 요인인지 어쨌든 간에 요인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한방에서는 이렇게 두통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제 극심한 두통 때문에 한방 병원을 찾으신 분이 계셨는데 저희가 두 분을 만나봤거든요. 들어보시죠. 4개월 전부터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어지럽고 눈을 못 뜰 정도로 막 아팠고 막 토할 것 같았었거든요. 머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쪼은 듯한 느낌 그렇게 아팠어요. 이렇게 막 쪼듯이 엄청 이렇게 쪼듯이 이게 막 굳었다는 표정이 잘 안 올라가고 막 뻣뻣한 그러니까 목도 좌우로 안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아팠었거든요. 심할 때는. 스트레스는 일단 이제 가정사에 뭐 조금 그런 신경을 많이 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갑자기 머리 아픈데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약국에서 일단 진통제 먹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래갖고 한 또 뭐 몇 시간 지나면 또 아파요. 왼쪽으로 이래 딱 반으로 딱 짜겐 느낌. 왼쪽으로 막 터질 듯한 그런 느낌. 그래 아프고 눈까지 이렇게 그냥 한쪽으로 다 아팠어요. 눈도 아프고 미식구가 이렇게 한쪽으로 깨지듯이 이래 아팠어요. 결국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있게 되면 몸이 우리가 과도하게 긴장을 하게 되는데 네. 몸이 긴장을 한다는 말은 결국은 근육이 긴장을 한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럼 혈관도 수축되나요? 예, 근육이 긴장이 되면 그 혈관은 근육이나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혈관도 같이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을 하게 되면 근육 긴장으로 인해서 오는 두통이 발생이 되는데 네. 그걸 이제 병원에서는 우리가 근긴장성 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일반인 분들은 신경을 많이 써서 오는 두통이니까 그냥 신경성 두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또 이해하기도 쉽고 하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근긴장성 두통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혹시 그 자세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까? 혈관에 이렇게 뭐 목이라든지 뭐 그래서 두통이 또 발생한다든지 자세가 잘못돼서 그런 경우도 있나요? 예,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긴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목이랑 머리로 가는 어떤 혈액순환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머리를 받치고 있는 근육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그래서 막 되겠죠. 어깨 뭉치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막 예, 약간 그렇죠. 돌덩이처럼.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자세가 이렇게 안 좋다 보면은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 네. 이번에 입시를 친 고등학생들이랄지 아니면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하루 종일 거의 뭐 학교랄지 학원 내지는 가정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자세가 안 좋다 보면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 근육이 긴장을 한다거나 과도하게 수축을 하게 된다거나 네. 그러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게 되고 지금 맨 왼쪽 화면이 정상적인 경추의 모습인데 네. 약간 앞으로 이렇게 예, 휘어져 약간 있네요. 휘어진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일자목은 거의 일자로, 네. 거북목은 앞쪽으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기울어졌다 보니까 머리를 당겨주기 위해서 근육이 과도하게 항상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면 혈액순환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네. 그래서 두통을 유발하게 되는데 심한 경우에는 어떤 손발의 마비랄지 아니면은 뭐 언어 장애처럼 마치 중풍은 아닌데 중풍인 것처럼 어떤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자세는 아주 중요합니다. 네, 보통 사람의 90% 이상은 살아가면서 두통을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두통 찾아오면 가장 먼저 어떤 거 하세요? 병원에 가십니까? 아니면 약국을 찾습니까? 가서 진통제를 받아오시죠. 그러면 어느 정도 완화는 되죠. 예.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고 주기도 짧아지고 하면 자칫 습관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안 좋겠죠. 네. 이 두통이 생기다 보면은 이렇게 두통이라는 것은 내 머리 어딘가에 이상이 있다라는 이상 신호인데 그래서 통증이 유발되는 건데 네. 그냥 뭐 지금 당장 바쁘니까 급하니까 또 예. 편하니까 뭐 가까운 약국이나 이런 데서 진통제를 사서 이제 복용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한두 번은 이게 진통제를 복용해도 잘 듣는데 네. 몇 번 사용하다 보면 진통제도 잘 안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양도 늘어나게 되고 한 알이 두 알 되고. 자꾸 세 알이 늘었는데도 통증은 예전만큼 안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어떤 진통도 잘 안 될 뿐더러 두통도 더 심하게 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두통을 유발했던 질병이 네. 병을 키우는 꼴이 되는 셈이 됩니다. 그럼 약의 내성도 생기면서 생기고 병도 키우네요. 병도 키우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어떤 두통이 있을 때는 어떤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으셔서 근본적으로 병의 원인을 제거를 해주셔야 네네. 그래야 다음번에는 또 두통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당장 증상이 없어져서 고마운 진통제일지 모르지만 이걸 남용하게 되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그럼 어느 정도로 심하면 좀 검사가 필요할까요? 예, 아주 심한 내지는 위험한 두통 같은 경우가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첫째는 예. 두통이 점점 심해지면서 미식거리고 구토가 있는 경우. 갑작스럽게 통증이 극심하게 오거나 네. 아니면 뭐 정신을 이렇게 잃어버릴 정도로 정신이 혼미하게 오는 두통인 경우. 네. 또 이렇게 물체를 봐도 이렇게 흐릿하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 아, 겹쳐 보이긴. 예, 겹쳐 보이게 개로. 어리어리하게 두 개가 이렇게 초점이 안 맞는 뭐 카메라처럼 흐릿하게 보인다든지 예. 물체가 겹쳐 보인다든지 이런 안구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 네. 또 이게 한쪽에 마비가 오는 편마비랄지 한쪽 마비 어디 예를 들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네. 관계없이 얼굴 쪽이에요? 한 팔다리 쪽이죠. 팔다리요? 예, 팔다리 쪽이나 또 때로는 얼굴 쪽으로도 이렇게 마비감이 오거나 네. 아니면은 걷는 보행 장애가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열이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막 토한다든지 아니면은 목이 뻣뻣해지는 이런 증상을 동반하는 두통인 경우는 위험한 두통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진통제로 하지 마시고 예.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셔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기질적인 원인이 딱 분명하게 나타나면 그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두통의 네, 원인이. 그렇죠. 근데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고맙기는 한데 그럼 왜 이렇게 아플까 좀 답답할 것 같거든요. 이럴 예. 때는 이제 한방 치료를 찾게 된단 말이죠. 예, 그렇죠. 이 병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검사상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로 뭐 신경성 두통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단 진통을 시켜줄 수 있는 처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진통제나 소염제나 이런 약을 처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약들을 이렇게 장기간을 쓰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내성이 생기게 돼서 두통이 좀 더 심해지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만성으로 진행이 돼서 두통이 잘 안 낫고 그래서 한방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한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떤 기능적인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치료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네. 이런 두통이 있는 경우는 한방 치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일단 두통 약물에 대한
내성이나 의존성이 없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예. 어떤 두통이 있다고 할 때마다 그때그때 약을 장기간에 걸쳐서 쓰더라도 어떤 내성이나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효과도 지속적으로 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원인을 몰라서 오는 두통이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신경성 두통이다라고만 하고 마는데 한방에서는 이렇게 변증이라고 하는 진단법을 사용해서 어떤 원인이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뭐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소화기 쪽의 문제인지 기타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변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네. 병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그에 따른 치료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진단 방법이 조금 다르네요. 예, 양방하고는 양방과? 또 많이 다릅니다. 아, 진단 많이 방법이. 다르네. 예. 네. 그러면 지금 잠깐 말씀으로도 한방적인 그 두통 치료는 확실히 양방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단을 좀 정확하게 받아야 될 텐데 한의학에서는 일단 그 두통을 어떻게 진단합니까? 예, 그 양방 검사하고는 다르게 어떤 기능적인 검사 위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맥을 하는 것이 있죠. 네. 지금은 병원에서는 맥전도 검사라고 해서 어떤 기계로서 맥을 갖다가 보고 측정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손목을 이렇게 예, 손으로 짚는 게 아니고 예, 손목에다가 기계를 직접 대서 압력을 측정해서 진맥을 하는 방식이죠. 아, 사람 네. 손으로 압력을 측정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하는 맥전도 검사가 있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있는지 스트레스 진단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의 자율신경이 스트레스가 있으면 자율신경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 그 자율신경 균형이 깨진 정도를 우리가 스트레스 진단기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몸의 경락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자동 8강 진단 검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몸의 경락이 어느 쪽에 균형이 깨졌는지 네. 그거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또 이게 우리가 혈관성으로 두통이 오는 경우에는 양방에다가 우리가 협진을 의뢰해서 뇌혈류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는데 머리에 있는 혈관에다가 초음파 검사를 직접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목 뒤랄지 네. 옆머리 쪽으로 하게 되는데 혈관성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처럼 소리도 네. 아주 이렇게 샤프하게 지금 나는 소리가요. 그렇죠. 들리고 그다음에 아주 이렇게 뾰족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정상인들 같은 경우는 소리도 부드럽고 이 모양도 그래도 좀 완만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 방금 우리가 지금 들렸던 소리가 혈관에 피가 흐르는 소리였어요. 예, 우리가 심장에서 들리는 맥박 소리인데 네. 머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소리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초음파 검사도 하고 일단 진맥을 잡고 또 스트레스 검사 또 앞에 그 경락이 깨졌는지 예. 검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통으로 이제 진단을 받고 그렇게 되면 원인도 알아야 되고 치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방에서 어떻게 치료하죠? 예, 한방에서는 뭐 침뜸, 부항, 약침 치료 여러 가지가 치료가 있겠는데요. 예. 한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게 침 치료가 되겠습니다. 머리에 우리가- 직접 침을 놓네요. 네. 아무래도 두통이 있다 보니까 머리 쪽에 더 집중적으로 침을 놓게 되는데 네. 침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놓게 됨으로써 어떤 그 부위에 진통 효과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어떤 경락의 기능이 깨진 것을 기혈순환이 깨진 것을 우리가 조정해주는 어떤 자극의 효과를 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부항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긴장을 많이 하거나 그러게 되면 목이나 등, 어깨 쪽으로 몸이 굳어지게 되고 뻣뻣하게 됩니다. 예, 예. 그러면 그쪽 부위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는데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부위를 우리가 부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강제적으로 말초 혈액순환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네. 훨씬 더 혈액순환이 많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침 대신에 네. 한약을 달여서 액기스를 추출해서 주사제 형태로 두통이 있는 부위나 아니면은 경락이 있는 부위에 우리가 침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네. 우리가 약침 주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효과를 보게 됩니다. 탕약을 이렇게 그 외에도 다니는군요. 예. 네. 한약을 다 한 가지, 두 가지 약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한약재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네. 우리가 두통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두통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들이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본다면 청궁이랄지 세신, 만영자, 방풍, 백지, 네. 강활 이런 약재들을 사용하는데 이런 약재들은 어떤 체질에 따라서 내지는 또 두통이 온 부위에 따라서
약제를 서로 좀 다르게 사용하게 됩니다. 아, 침, 뜸, 부항도 뜨고 약침 주사도 맞고 또 항약도 달여서 마시고 예, 이런 한방적인 치료를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 지금 혹시 뭐 두통 있으신 분은 없으시죠? 예, 마음 편하게 방청하고 계신데 평소에 좀 두통이 잦다, 나는 좀 심한 것 같다 하고 느끼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네, 저는 아, 그러세요? 저는 평소에 예. 이제 편두통이 심해서 병원에서 그 MRI까지 찍어봤거든요. 얼마나 근데, 심하셨어요? 예, 편두통이 심할 때는 뭐 누워 있어야 될 정도로 심해서 찍어봤는데 별 이상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평소에 손발이 찬데 네. 뭐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그 자세가 바르지 않았을 때도 그렇다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원인이 없을 때는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죠. 네, MRI 상으로는 다행히 기질적인 원인은 없으셨는데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자세 때문에 예 그러신 건지 좀 궁금하세요. 네, 뭐 MRI도 찍어보셨다고 하면 아마 머리에 큰 이상은 없으신 것 같고 네. 또 자세히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목이나 허리에 이상이 있는지 혹시 뭐 일자목이나 거북목이나 그런 게 아닌지 또 허리도 혹시 뭐 그 이상이 디스크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 상으로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거나 이러면은 특히 소민 환자분들이 일단 원기가 떨어지게 돼서 말초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손발이 차다든지 네. 그러면서 또 뭐 귀가 또 소리가 좀 울린다든지 아니면 입맛이 떨어진다든지 음도 때로는 침침할 때도 있고 네. 그런 경우에는 소민 환자분들이 어떤 원기가 떨어져서 오는 경우인데 원인이 없이 그렇게 원기가 떨어져서 오는 경우는 어떤 약물 치료를 통해서 기혈순환이 잘 되도록 원기를 갖다가 북돋워주면 어떤 두통도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음인이신가요?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네. 소민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소음인이라고 진짜 그 진단을 받으셨네요. 아, 예. 예. 아, 그러면 또 다른 분 혹시 뭐 두통으로 혹시 고생하는 분 계세요? 예, 저는 평소에 편두통이 되게 심한 편이거든요. 이게 보통 생리 전후나 아니면 조금 평소에 땀을 좀 많이 흘리면 더 심해져서 그래서 두통약을 좀 많이 먹는 편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구토까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아, 실제로 구토가 예,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여쭤. 조금 증상이 심하신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이제 우리 방금 이렇게 예. 말씀해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성 편두통인데 뭐 생리나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리 때랄지 이럴 때가 좀 두통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혈액순환 장애에 문제로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몸에 원기가 없어서도 물론 편두통이 많이 생기고 또 생리랄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도 어떤 특정한 날짜에 그렇게 두통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럴 때는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침이나 약물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경우에는 체질이 어떤 체질로 분류가 될까요? 금방 말씀해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언뜻 봐서는 소민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네. 음성이랄지 아니면은 얼굴 윤곽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태음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혹시 받으신 적 있으세요, 진단? 예. 태음인, 혹시 소음인 이렇게 체질별로 약간 분류를 지금 잠시 해주셨는데 네. 두통이 체질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네. 그 체질에 따라서 이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네. 그 성격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몸의 신체 기능도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태양인들 같은 경우는 성격이 대체로 보면 급하고 네. 또 몸에 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를 네. 쉽게 잘 내게 되면 보기에도 에너제틱합니다. 예, 그래서 화를 잘 내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로 오는 열이 많이 올라오는 열성 두통을 많이 겪게 됩니다. 네. 또 태음인 같은 경우는 다른 체질에 비해서 심폐 기능이 예. 약한 경우가 많고 또 몸이 또 비대해지기도 쉽고 예. 그러다 보니까 중풍이나 고혈압 같은 것이 잘 유발이 되다 보니까 혈액순환에 장애가 잘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편두통이랄지 이런 것들이 잘 생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소형인 체질을 가지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매사에 적극적이고 예. 활동적이고 또 성질이 약간 급하시죠? 급하기도 하고 예.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활동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네. 쉽게 과로하게 됩니다. 어, 또는 이제 열이 많아서 생기는 그런 두통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또 소음인 같은 경우는
이 좀 약간 내성적이고 또 꼼꼼하고 네. 또 남들과 많이 교류를 안 하게 되는데 네, 근데 아니 그림이 근데 소음이네 너무 저기 안쓰럽게 그려주셨어요. 그런가요? 이 소음인 분들이 이렇게 남들한테 싫은 소리를 못 하다 보니까 맞아요. 굉장히 또 이렇게 내성적이고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싫은 소리 남한테 하면은 싫은 그것 소리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을까? 뭐.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이게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두통이 많이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체질별로 이제 두통은 다 올 수 있는데 그 원인이 이제 성격이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네요. 네. 예. 그래서 체질별로도 두통이 분명히 관계가 있겠다. 그러면 그만큼 치료법도 체질별로 달라지는 겁니까? 원인이 그렇죠.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태양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열이 많이 난다고 했는데 네. 화도 많이 나고 그래서 치료법도 열을 많이 내려주는 침이나 약물 치료를 통해서 어떤 두통을 감소시켜 주게 되고요. 네.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몸이 비대하고 중풍이나 고혈압이 잘 오다 보니까 혈액순환 장애가 잘 생기니까 원활하게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게 되면 두통도 많이 감소하게 되겠죠. 예. 그다음에 소인 체질 같은 분들은 너무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쉽게 지치니까 그런 쉽게 지쳤을 때 빨리 원기를 보충해 준다든지 너무 과로하지 않도록 또 반면에 이제 소민 같은 경우는 너무 고민거리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 고민을 들어주고 네. 그다음에 이런 분들은 너무 속으로 속으로 끓이다 보니까 또 기운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력을 회복시켜 주게 되면 두통이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재밌네요. 나는 과연 어떤 체질에 속해서 어떤 치료 방법이 맞을까 생각해 보셨죠? 네. 아까 그 두 분은 소음인, 태음인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주셨는데 워낙 두통이 심하다 보니까 약이나 병원보다는 집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네. 뭐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뭐 지압법이라든지 아니면 자가 뭐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아, 예. 병원에 굳이 안 오셔도 안 오셔도 될 만큼의 가벼운 두통인 경우에는 집에서 이렇게 지압법을 통해서 네.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통이 많이 생기게 되면 머리가 아프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네. 많이 생기는 부위 중에 하나가 우리 여기 관자놀이, 눈꼬리 옆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져보시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들어간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로 이렇게 세게 요 손으로 누르는 힘 자극이 머릿속 깊숙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세게 눌렀다가 띄었다가 네. 또 눌러줬다가 띄었다가 하면은 눌러주는 그 압력에 의해서도 통증이 생기겠지만 머릿속에 있는 자극으로 주기 때문에 예. 혈액순환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두통을 진통시키는 데 있어서 네. 많은 도움이 될 수가 그럼 있겠습니다. 지금 알려주신 그 관자놀이 엄지로 이렇게 누르는 건 체질과 크게 상관없이 예, 체질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네, 체질과 상관없이 이렇게 네. 해주시면 모든 두통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네. 그럼 체질별로는 어떻게 달라요? 아까 전에 여기 인터뷰 해주신 분이 예. 그 소음인하고 태음인처럼 보이는데 우선 우리 여기 태음인 체질 두통 있으신 분 네. 제가 요 두 분 제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지압으로 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직접 방청석으로 모셔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태음인으로 분류를 해주셨고 또 한 분은 소음인이라고 받으셨다 그랬죠. 자,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이거 봤을 때 그 태음인 체질로 보였었는데 태음인 체질 같은 경우는 뒷머리가 보통 많이 아프거나 한쪽 머리가 많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옆머리 쪽으로도 지압을 해주게 되겠지만 뒷머리 쪽에 보면 머리뼈하고 목 닿는 부분에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지그시 누르면서 머리 위쪽으로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세게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어떤 뒷머리 쪽에 있는 혈관에 강한 자극이 가해져서 혈액순환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두통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네. 하고 아까 여기 계신 분은 그 소민 체질로 제가 봤었는데 소민 체질 같은 분은 조금 전에 했던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소민 체질은 소화가 안 돼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소민 체질한테 많이 쓰는 지압법으로는 우리가 손을 보면 엄지하고 두 번째 손가락이 만나는 뼈 부분에서 아래쪽에 보면 도톰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하게 이렇게 세게 눌러주거나 해주게 되면
팔까지 저릴 정도로 이렇게 통증이 오게 됩니다. 좀 근데 요 아프세요? 부위는 어떠세요? 좀 아파요. 아파. 예, 요 부위는 우리가 두통 치료에도 쓰지만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우리가 손가락을 따는 대신에 요 부위를 지압을 해서 우리가 소화 식체랄지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쪽 부분이. 체했을 때도 이렇게 만져주면 좋겠네요. 네. 자, 체질별로 이렇게 지압법 알려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자, 두통의 원인부터 다양한 치료 방법까지 한 방으로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두통은 뭐 앞으로 우리 살아가면서도 또 겪게 될 질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분명히. 마지막으로 강조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이 두통이 자주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머리 쪽으로 뭔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네. 혈액순환이 자꾸 반복적으로 안 되다 보면 머리에 뇌에 손상이 가해지게 되겠죠. 뇌세포에.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뇌세포가 점점 약해져서 결국에는 치매를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아, 그렇게까지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두통 치료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라도 우리가 두통은 반드시 그때그때 치료를 하셔야 되니까 네. 두통이 좀 있다 싶을 때는 진통제로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네. 그때그때 바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키우시지 말고 작을 때 잘 잡으셔서 두통 없는 건강한 생활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해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 김태헌 교수 모시고 오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